연방대법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제한하기 위해 내렸던 행정명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들을 이 하급 법원에서 연방법원, 연방항소법원 이런 데서 중단시켰었거든요. 가처분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이 그 하급 법원들이 내렸던 중단 명령을 취소하는, 일단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결정을 내놨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 대통령 행정명령이 하나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인데요. 국토안보부에다가 전국의 각 주별로 유권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각 주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을 해서 시민권자 명단을 만들라고 한 것이죠. 각 주에서 승인한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유권자들한테는 우체국에서 부재자 투표용지를 배달하지 차단한다라는 그러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두 가지 명령,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3월 31일자로 나온 대통령 행정명령인데, 각 주별로 시민권자 명단을 만들어라. 18세 이상이. 그 유권자 명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체국한테 명령을 내리기를 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권자 명단에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한테 투표용지가 가지 못하게끔 차단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2개 주하고 워싱턴 DC가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이 소송에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상원선거위원회, 민주당 하원선거위원회, 민주당 전국위원회, 민주당 주지사협회까지 함께 참여한 소송입니다. 소송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소송을 붙어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달에 한 연방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주들에서 11월 중간선거와 관련해 우편투표 및 주 시민권자 명부 관련 조항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법적 이의 제기의 시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이 정부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가 반드시 합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리표를 좀 달아 놓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행정명령 자체가 주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연방지방법원은 정부가 이를 이행하려는 시도를 막을 관할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앞서 논의된 이유들로 미뤄볼 때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가처분 명령이 유지될 경우 정부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법원은 또 덧붙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뭐냐 하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유권자 명부를 깨끗하게 만들지 아닙니까?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단에 계속 남아있다거나 아니면은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유권자 명부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게 하기 위해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통과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우편투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편투표를 없애버리자라는 거였죠. 근데 우편 투표를 없애버리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일부 부재자 투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편 투표를 없애려고 하는 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지금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른 방법으로 머리를 쓴 것이 바로 우체국을 통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체국에서 지금 등록되어져 있는 유권자 주소가 아닌 곳으로 지금 이 투표용지들이 간다. 이러면 철저하게 배달하지 마라 라고 통제를 시키는 이런 방법인 것이죠. 이게 시행이 되려면 사실은 복잡합니다. 그럼 우체국 안에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자금이 들어갈 것이고, 인력들을 또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선거철이 돼서 우편투표용지들이 마구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우체국이 바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여간 어려움들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일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불체자라든가 아니면 이미 사망한 사람들, 잘못된 주소지로 투표용지들이 막 전달되는 이런 사고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정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뭐 2024년 선거 때에도 뭐 그랬었고, 이것이 미국에서 하는 마지막 민주주의 선거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위기의식을 저희가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또 한 번 2026년 선거에서도 여전히 많은 미국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이번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중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가 없지만 중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 부정선거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이 공화당 쪽에서 또 끊임없이 나옵니다. 항상 그렇죠. 예,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주장은 공화당 쪽에서 나오는 거고, 예, 부정선거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주장이니까. 그래서 결국 민주당 쪽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려고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민주당 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예 민주당 전국 조직까지 다 합쳐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우리는 유권자 명단 공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똘똘 뭉쳐서 자기 나와바리를 지키겠다, 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만, 공화당이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대적인 승리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승리는 승리인데 아주 큰 승리를 하기에는 한계점에 부닥치게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눈 가리고 뽑기식의 투표를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이브 아메리카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라고 이야기하던 곳에서 공화당 후보자들이 승리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똘똘 뭉쳐서 끝까지 거부하고 버티다 보면 민주당 텃밭 정도는 민주당에서 계속 지키는 이런 모습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불합리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뭐 궁여지책이라고 할까요? 연방 대법원이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을 좀 살려주어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어서 모종의 기대감을 갖게 해주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최종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가늠을 해볼 수 있다는 가늠, 가늠. 그러니까 지금 연방 대법원이 이번 상황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결국은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를 위한 토대, 이것을 지금 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법부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기대에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도,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의회가 휴회 중이기 때문에 9월 노동절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9월 초에 개회가 될 텐데, 다시 의회가 다시 시작이 됐을 때 9월 중에 빠르게 통과를 시켜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가능성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